환자분들 중에 저 정말 유압술이 하고 싶어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그분들 보면 유압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척추수술 13년차 전준복 원장입니다. 척추 협착증을 진단받으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치료법을 찾아보고 오시는데요. 유압술이 답이다 이런 얘기를 보고 듣고 유압술을 해주세요 하고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척추 협착증의 정답은 유압술이 아닙니다. 원장님, 근데 협착증은 꼭 나사못을 박아야만 나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제 협착증의 치료는 나사못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협착증을 낫게 하는 방법은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척추 협착증이라는 것 자체가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좁아지게 됐을 때 척추 신경이 이렇게 눌리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협착이라고 하는데 그 공간을 이렇게 늘려주든지 아니면 신경이 가는 길을 이제 막고 있는 다른 병변을 제거를 해주게 되면 신경이 이제 원래 갔던 길로 잘 가겠죠. 신경이 가는 길만 잘 만들어주면 척추 협착증은 결국 해결이 됩니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신경 감압술이라고 하죠. 눌러진 신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는 신경 감압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척추체 고정술이라고 하죠. 척추 유압술이라고도 부릅니다.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유압술은 나사못을 박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엄청 위험하거나 아픈 거 아닌가요? 그쵸. 척추체 유압술은 이제 기본적으로 허리에다가 나사못을 이제 심어야 되죠. 심어가지고 허리 위아래를 고정을 시켜주는 건데, 근데 실제 나사못 때문에 허리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뼈 안에 정확하게 나사못이 들어가기만 하면 나사못 자체는 그 통증에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나사못을 박는 건 되게 수술의 마지막 단계일 것 같은데 그 상황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감압술? 그거 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요? 소용이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 감압술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는 거고, 척추체 유압술이라는 거는 척추가 보면 이제 마디가 여러 마디가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가 손가락 관절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마디거든요. 근데 이 마디를 한 부위나 두 부위, 두 개의 뼈를 하나로 합쳐지게, 결국에는 하나의 뼈로 만드는 걸 유압술이라고 하죠. 이제 감압술과 유압술을 이제 선택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경 협착증에서 척추체 유압술이라는 거는 그 유압술만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 병변을 제거하는 신경 감압술을 시행을 하고 나서 필요할 경우에 유압술을 추가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경 감압술을 하게 되면 이제 신경을 누르는 구조물들을 일부 제거를 하게 되면 이 척추 한 마디에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 척추 안정성이 떨어진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된다면 나중에는 뼈가 이제 앞으로 튀어나오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협착증을 치료를 했는데 협착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위에 뼈, 아래 뼈 이렇게 나사못을 삽입한 다음에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디스크에다가 인공뼈를 넣어가지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뼈가 자라나면서 이 뼈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움직임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걸 유압술이라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유압술이 제일 좋은 건 줄 알고 유압술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병원에선 감압술을 권유하신대요. 할머니가 돈 때문에 유압술 안 해주는 거 아니냐고 막 저한테 그러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감압술과 유압술을 보면 사실상 수술 비용이 유압술이 더 비싸요. 비싸고 감압술이 유압술보다는 쌀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유압술이라는 것 자체는 신경 감압을 하면서 추가로 뼈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나사못이라든지 인공뼈 이런 수술 기구들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척추체 유압술이 완벽한 수술이다, 마지막에는 척추체 유압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러진 않고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신경 감압술만으로도 충분히 신경을 감압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수술한 이후에도 척추 안정성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만약에 신경 감압술을 하고 나서 척추가 불안정할 것 같다, 이런 위험성이 좀 있을 것 같으면 유압술을 아마 권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근데 막 감압술 해야 되는 하는데 저 유압술 하고 싶어요 이런 환자분들 많나요? 환자분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럼 해주시나요? 저는 안 합니다. 단기적인 합병증이 있고 장기적인 합병증이 있는데 유압술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장기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특히 젊으면 젊을수록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유압술 잘하는 병원은 유압술 추천하고 감압술 잘하는 병원은 감압술만 추천하는 거 아닌가요?
유압수를 선호하는 병원이나 의사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감압수를 선호하는 의사분들이나 그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치료하는 성향의 차이인데 최근 트렌드로 봤을 때는 척추 유압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감압술만으로 해결하는 게 트렌드긴 하죠. 최소 침습적 수술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근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유압술을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래요. 유압술을 많이 하는 병원들을 보면 내시경 수술을 안 하는 병원들이 많죠. 내시경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시야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큰 절개창과 그 뼈 절제도 크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척추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압술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감압술은 내시경으로 이제 하는 병원들이 좀 생겼어요. 어디 가도 내시경으로 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감압술은 내시경으로 하고 유압술은 내시경을 사용하지 않고 수술을 한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감압술도 내시경으로 시행을 하고 유압술도 내시경으로 시행을 할 줄 아는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장기적인 예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감압술을 내시경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뭐 척추 안정성이 잘 유지가 되는 게 장점이긴 한데 유압술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유압술을 할 때도 뼈가 잘 유압되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내시경으로 했을 경우에 훨씬 더 잘하고 결과가 좋기 때문에 두 개의 수술 모두 다 내시경으로 하는 병원으로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한테 익숙한 거를 계속 하는 편이거든요. 척추 수술 경력도 중요하지만 내시경 수술 경력이 사실상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미경 수술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내시경보다는 현미경에 몸이 적응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시경 다루는 데는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척추 수술 경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내시경 수술 경력이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척추 협착증에 있어서 감압술이 좋은지 유압술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협착증 수술에는 감압술과 유압술 둘 다 필요한 수술 방법인데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감압술이 좋냐 아니면 유압술이 더 좋냐가 아니라 내시경 수술 경력이 많은 의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환자분들은 알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모든 수술을 다 내시경으로 하는 병원으로 찾아가면 선택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에서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들은 밑에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닥터 에리슨의 전준복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